안녕하세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내 나이 이제 막 60이 되었답니다. 골치 아픈 아들 때문에 언제나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기가 막힌 제 얘기를 좀 보실래요? 그 옛날 32년 전 쌍둥이 임신을 해서 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었답니다. 2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주변 쌍둥이 엄마들 얘기도 들으면서 그렇게 출산 준비를 했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한 아이가 글쎄 잘못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가운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기에 어린 시절부터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어요. 또래에 비해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이면서 2배의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키웠었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환경이 아이한테 역효과로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너무 본인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터울이 많든 동생이 태어났는데도 전혀 예뻐하기는커녕 동생을 시기 질투하더라고요. 남들은 나이 차이 나는 늦둥이를 낳으면 위의 아이가 많이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큰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자기가 세상 1등인 줄 알고 사는 큰아들은 학창시절에서도 학교에서 꽤나 사고치기로 유명했죠. 어린 동생 데리고 제가 학교를 얼마나 들락날락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뒤늦게 무섭게 훈육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워낙 어린 시절부터 버릇이 되어서 그런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고뭉치로 자라서 변변한 직업 없이 알바만 전전하던 녀석이 어느 날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 밤중에 웬 날벼락, 결혼이라뇨. 직장도 없이 부모님 돈이 다 자기 돈인 줄 알고 펑펑 갖다 쓰는 주제에 결혼은 어떻게 하고 한 가정은 어떻게 책임진다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럴 일이 있다면서 결혼한다는 여자를 집에 데려왔는데 글쎄 뱃속에 아이가 있더라고요. 임신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여자아이는 20대 초반에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가씨, 혹시 부모님은 임신 사실을 알고 계셔? 물어봤더니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본인은 직업 때문에 친구랑 자취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 중이라서 각자 본인들 살기 바쁘셔서 본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 건지. 그래도 딸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데 관심이 없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시 여자친구는 20대 초반에 미용실 스텝으로 일을 배우며 알바를 하는 중이었고 우리 큰아들이 미용실에 손님으로 갔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아들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왔답니다. 대번에 저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차가 먼저 필요할 것 같으니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있는 집에서 아이까지 임신한 예비 며느리를 계속 친구 집에 나누진 않으시겠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30평은 되어야 한다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자동차도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중형급 이상으로 안전성이 중시되는 새 차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를 했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에요.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그래야만 한다고 그리고 3달 안에 꼭 다 해놓으셔야만 한다고도 덧붙였답니다. 아직 어린 여자애가 어쩜 그렇게 세상 물정에 대해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을 하는 꼬라지가 너무 얄미운 거 있죠. 자식복도 지지리도 없지. 좀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정신 차리고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속으로 빌었건만 다 제 은공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데려와도 저런 아이를 데려오다니 아들과 하는 짓이 아주 쌍으로 똑같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집에 가고 어이가 없이 남편과 소파에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건만 30살이 넘도록 부모 내복 한 발 사주는 법이 없이 아직도 돈을 갖다 쓰면서 이제는 아이까지 만들어 와서 더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말이에요. 남편이랑 저는 한동안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서로 바라보았어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아이를 만들어 왔는데 변변한 일자리 없이 알바로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자기 술값도 못 메꾸고 있는 아들이 어떻게 자식을 부양하고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지만
그렇다고 임신까지 한 여자친구를 나 몰라라 할 순 없으니까요. 어차피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평범한 가정에서도 집을 구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해서 다음 날부터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 부동산에 들러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30평대 대단지 아파트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25평대의 빌라 전세로 알아보고 마침 괜찮은 집이 나온 것 같아서 아들한테 와보라고 했죠. 여자친구와 함께 집을 보러 왔는데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글쎄. 어머님, 전 이런 집에서 못 살아요.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이런 빌라에서 키우고 싶으세요? 이럴 거면 차라리 어머님 집을 저희 주시고 어머님이 이 집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떠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못난 제 아들까지 덩달아서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네는 이제 신생아 아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함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고약한 것들 하는 짓거리하고는 어디서 자기랑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둘이 한패로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말을 짓거리냐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그 얘기는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제 아들인걸요. 남편과의 상의 끝에 저희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네 가정은 네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라라고 얘기도 했답니다. 아들놈은 편의점 알바하는 곳에서 시간 연장해서 근무하면 아껴 쓰면서 산다고 웬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집은 마음에 들었는지 얼른 계약하자고 졸라서 계약까지 마치고 마침 빈집이라서 이사를 하고 둘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옵션은 웬만한 가정은 갖추어진 집이라서 꼭 필요한 것들만 사서 채워 넣어주었더니 한동안 잠잠하고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이제서야 이것들이 정신 차리고 살려나 보다 하고 남편과 홀가분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사니 며느리죠.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사용할 생활비에 대한 목록을 싹 적어서 저보고 매월 25일에 입금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문자였습니다. 더욱 황당하게도 그 생활비 명목에는 자신의 옷값, 화장품값 80만 원, 피부 마사지샵 40만 원, 친정집 용돈 50만 원을 포함해서 요리학원 비용부터 자동차 할부감까지 없는 게 없이 다양하더군요. 아들이 아껴 쓴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남편 몰래 매월 100만 원씩을 따로 보내줬었는데 여기서 400만 원을 더해서 500만 원을 보내달라뇨.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60대 부모한테 자기네 먹고 마시고 꾸밀 돈을 매월 달라고 하는 게 상식상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집이 지금 여유가 있고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아껴 쓰고 절약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만 받아서 살 생각부터 하는 젊은 것들은 정말 꼴불견이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몰래 주는 100만 원은 서로 집에 친구들 불러서 이것저것 시켜 먹고 술 먹고 하는 비용에도 턱없이 모자른다고 하더군요. 이미 아들놈 카드는 끊긴 상태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동차도 전액 할부로 홀랑 사버리고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네요. 이 문자를 받고 화가 나서 벌벌 떨렸습니다. 남편한테도 보여주니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차마 말 못했지만 예전에 동생 명의로 된 적금도 거의 반강제로 뺏어서 해약하고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는데 보탰다고 하더군요. 그걸 아비라는 사람이 눈 감아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나 남편이나 똑같아요. 출산할 때 한 명을 잃었다는 슬픔 때문에 저희 부부가 그렇게 키운 것이니까요. 그나마 고등학생 동생은 얌전히 공부 열심히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준 생활비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요. 본인도 옆에서 함께 작성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미 취해 있는 아들놈은 이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은 전화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돈을 절대 못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100만 원씩 주던 돈도 이제 끝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술에 취한 아들이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여태까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손주도 태어날 텐데 엄마는 아들, 손자, 며느리 굶어 죽는 걸 보고 싶어? 하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고요. 거기에 며느리도 합세해서 배부른 몸으로 저희한테 너무하신다고, 본인들은 좋은 거 맛있는 거 드시고 다니면서 우리는 왜 미워하냐고, 도련님은 그렇게 잘 먹이시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은 아들놈의 귀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2대를 연달아서요.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단 한 번도 매를 들어보지 않던 양반이 뺨을 2대나 때리다니요. 너무나 속이 상하긴 했나 봐요. 뺨을 2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자격으로 때리냐고 대들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저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무슨 말도 안 나오고 술에 취한 아들이 아빠한테 대드는 거 떼어내느라 아주 힘에 부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넘어지고 밀리고 저도 벽에 부딪히고 말았죠.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인데 이렇게 망나니가 되어서 날뛰니까 부모로서 참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화도 많이 났지만 이 자식을 우리가 키웠다는 생각에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더군요. TV에서나 나오는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원.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답니다. 미쳐 날뛰는 아들놈이랑 며느리를 겨우 떼어내고 부랴부랴 저는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온 집안이 술병으로 나뒹굴고 각종 배달시켜 먹은 음식 용기들이 난장판이 되어 있던 집을 나오고 나니 속이 후련한 마음도 들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편과 저는 아들네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물론 돈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한 100통은 넘게 왔나 봐요. 저희 부모가 안 받으니까 남동생한테도 전화를 막 하나 보더라고요. 저는 당분간 형은 없다고 생각하고 일체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도 하도 속 썩이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형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거든요. 아들 본인 카드까지 정지된 채로 어떻게 살고 있나 몰라요.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고쳐주려고 작심을 했답니다. 뱃속에 있는 손주가 똑 닮을까봐 저희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할 텐데 원. 신경이 쓰이고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모른 채 하고 있답니다. 엊그제는 울면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두고 봐야죠. 정신 차리나 못 차리나. 아휴, 저같이 자식 문제로 속 썩는 부모가 또 계시려나 몰라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한 거 여기에라도 털어놓으니 마음이 좀 홀가분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